안녕하세요. 고려대학교 경영학과 김창기 교수입니다. 오늘도 지난 시간에 이어서 따뜻한 보험 이 책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 생각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보험에 대한 오해 두 번째 시간인데, 보험에 대한 많은 사람들이 갖고 있는 오해 중에 한 가지를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보험에 대한 오해가 뭐냐면, 보험은 질병, 사고에만 대비하는 것이다 라는 것이 보험에 대한 오해입니다. 다시 말해서 보험을 왜 드는가, 그거를 생각해 보면 사람들은 내가 질병에 걸렸을 때를 대비해서 보험에 든다, 또는 내가 어떤 사고에 대비해서 내가 보험을 든다. 자, 그런 오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보험이 꼭 질병과 사고에만 대비하는 것인지 한번 생각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보험에 관해 흔히 가는 오늘 두 번째 시간인데, 보험에 가입하는 목적이 오직 질병이나 사고에 대해 보장을 받는 것이다 라고 하는 생각입니다. 이것이 보험에 대한 오해인데, 물론 이제 질병에 걸리면 치료 비용이 많이 들고, 또 생존의 위협을 받고, 또 힘든 치료 과정을 거치고, 그러니까 환자와 가족 모두 매우 큰 고통을 받겠죠. 그래서 이 질병에 대비하기 위해서 보험에 드는 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이 보험에 가입하는 이유가 꼭 질병 또는 큰 사고에만을 보장을 받기 위해서 보험에 가입하는 것은 아닙니다. 대부분의 보험은 자연재해 등에 대비하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해상보험, 화재보험, 생명보험, 이런 것들이 주된 상품이었습니다. 그래서 사고나 질병, 자연재해, 여기에 대비하기 위해서 보험에 들어왔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시대가 변하고, 또 문화가 변하고, 또 사회가 다양해지면서 보험 소비자의 욕구도 아주 다양해졌습니다. 보험사 역시 이런 다양한 소비자의 요구에 맞추어서 아주 독창적이고 다양한 보험 상품들을 개발을 해왔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날에는 이런 전통적인 보험 상품 외에도 여러 가지 기상천외하고 이색적인 보험 상품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꼭 질병, 사고 이외에 어떤 보험 상품들이 있는지 그걸 한번 생각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자, 제가 먼저 생각하려고 하는 것은 우리나라의 혼인에 관한 내용입니다. 결혼. 2023년 작년 통계를 한번 보겠습니다. 2023년 우리나라의 결혼 건수, 혼인 건수는 19만 4천 건으로 전년 대비 1% 증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 한 해 동안 우리나라의 결혼한 커플 수는 19만 4천 건입니다. 자, 결혼 연령은 점점 높아지는데, 남자의 초혼 연령은 34살, 여자는 31살로 전년보다 조금씩 상승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평균 초혼 연령, 결혼 연령이 점점 늦어지고 있죠. 그리고 특이한 것은 외국인과의 혼인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자, 외국인과의 혼인은 2023년 2만 건이 넘었습니다. 그래서 전년 대비 무려 18%, 3천 건이나 더 증가를 했습니다. 자, 어쨌든 우리나라의 혼인 건수는 그렇게 적지 않고 19만 건, 그리고 외국인과의 혼인도 2만 건 정도로 결혼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이런 행복한 결혼이 오래 지속되느냐? 그렇지가 않습니다, 우리나라. 그래서 작년 이혼한 통계를 한번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2023년 이혼 건수는 9만 2천 건입니다. 자, 그러면 작년에 결혼한 커플들은 몇 건이었죠? 19만 4천 건이었죠?
19만 4천 건이 결혼했는데 또 이혼한 건수는 9만 2천 건입니다. 자, 그러면 19만 건 결혼 건수 중에 이혼한 커플이 9만 건이다. 자, 이건 매년, 자, 이 통계를 보면 결국은 한 40%, 45%가 이혼을 하는 거죠. 결혼을 한 후에. 그래서 예를 들어서 10쌍이 결혼했다. 그러면 4쌍 이혼은 4쌍 이상은 이혼을 하게 됩니다. 자, 그게 우리나라의 현실입니다. 자, 평균 이혼 연령은 남자가 49세, 여자는 46세. 자, 이 정도 됩니다. 혼인 지속 기간은 불과 5년에서 9년이 대부분입니다. 자, 그래서 혼인 지속 기간은 5년 내지 9년 이 정도 지속한 이후에 이혼을 많이 합니다. 물론 4년 이하 또 18%로 굉장히 높고 또 나이 들어서 30년 이상 결혼 생활한 이후에 이혼한 퍼센트도 16% 정도 됩니다. 어쨌든 우리나라의 이혼 건수는 상당히 높다. 그래서 결혼한 10쌍의 부부 중에 4쌍 내지 5쌍 정도는 이혼을 한다. 자, 외국인과도 결혼을 많이 한다 그랬죠? 작년에 외국인과 결혼한 건수는 약 2만 건 정도 된다 그랬죠? 그 중에 2만 건 중에 6천 건 정도가 이혼을 합니다. 자, 결국은 외국인과의 결혼도 약 30% 정도가 이혼을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나라의 이혼 실태는 굉장히 심각합니다. 10쌍 중에 4쌍 이상이 이혼을 하게 됩니다. 자, 이런 사회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자, 우리나라는 뭐 아직 유행을 타고 있지는 않지만 이 이혼에 관한 보험이 있습니다. 사실은 이혼 보험이라고 하지만 사실은 이혼 방지 보험입니다. 자, 중국에서 개발된 이 이혼 보험은 주로 결혼을 앞둔 커플이나 아니면 막 결혼한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판매를 합니다. 자, 이혼 보험은 이제 말 그대로 이혼을 해야지 보험금을 받는 보험이다. 굉장히 좀 넌센스죠. 행복한 생활을 위해서 결혼을 했는데, 이혼을 걱정해서 보험을 든다. 좀 넌센스입니다. 영원한 사랑을 약속하며 평생의 동반자가 될 것을 약속한 예비 부부, 신혼 부부가 이혼을 염두에 둔 보험에 가입한다. 자, 언뜻 생각하면 좀 터무니없는 그런 생각이죠. 그런데 어떻게 이런 말도 안 되는 이혼 보험이 생겨난 것일까요? 그리고 실제로 이 이혼 보험에 가입한 커플이 사실 있기나 한 것일까요? 우리의 이런 염려와는 달리 사실 이 이혼 보험은 이혼에 대비한 상품이다 라기보다는 건강한 결혼 생활을 돕는 서비스의 성격을 띠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혼 보험이 아니라 이혼 방지 보험입니다. 그래서 행복한 가정을 지키기 위한 보험이다. 자,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다시 말해서 결혼 생활에 문제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결혼 생활에 문제가 생기면 보험회사 또는 제휴한 상담사, 컨설턴트들이 컨설팅을 해주고 행복하고 원만한 결혼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세미나도 해주고, 자, 그래서 행복한 결혼 생활을 잘 유지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하는 그런 보험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말이 이혼 보험이지 실제로는 이혼 방지 보험이다. 자,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이혼 보험을 보면은 보험금이 언제 나가냐면 이혼을 해야지 보험금이 나가는 거죠. 그러면 보험회사는 이혼 건수가 적어야지 보험회사는 이익을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보험회사에서는 아주 적극적으로 이혼을 방지하기 위해서 컨설팅이나 세미나나 또는 가정 방문 상담, 자,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복한 결혼 생활을 계속 유지할 수 있도록 고객들을 관리를 합니다. 자, 어쨌든 이런 이혼 보험 우리나라에 한번 도입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이혼 건수 심각합니다. 10쌍 결혼하면 4, 5쌍
이혼을 합니다. 자, 이혼도 문제가 되지만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던 저출산 문제가 더 큰 문제죠. 사실 우리나라는 1970년도에 출생률, 합계 출산율이 약 4.5명, 즉 1970년대는 여성 한 명이 결혼해서 자녀를 4명 내지 5명을 낳았습니다. 70년대. 그런데 80년대는 2명으로 떨어집니다. 그리고 90년대 들어서 2000년대 들어서 1명으로 떨어지고, 그리고 현재는 0.7명으로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결혼한 커플이 낳은 아이가 현재는 1명이 채 안 됩니다. 0.7명입니다. 자, 이렇게 되면 인구가 점점 줄어들고 국가가 소멸하게 되겠죠. 그래서 정부에서도 지난 시간에 우리가 보았듯이 대책을 내놨습니다. 정부 대책. 자, 윤 대통령이 저출산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을 주제로 해서 2024년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라는 회의를 주제를 하고 인구 국가 비상사태를 선언을 하고 국가적 총력 대응 의지를 밝혔습니다. 그리고 사회부총리격으로 장관을 사회부총리를 겸하게 해서 인구전략기획부라는 것을 신설을 했습니다. 그래서 부를 하나 만들었죠. 인구전략기획부. 이 부의 장관은 사회부총리를 겸하는 그런 높은 직책입니다. 그래서 3가지 핵심 과제를 선택했는데, 첫 번째는 일과 가정을 양립하자. 일가정 양립. 2번째 핵심 주제는 양육, 자녀를 잘 기르자. 3번째 핵심 주제는 주거. 자, 신혼부부들이 아이를 안 낳는 이유는 일가정 양립하는 문제, 양육, 아이 기르는 문제뿐만 아니라 주택 문제가 심각하다. 자, 그래서 주거 대책. 자, 이 3가지에 집중을 해서 대책을 내놓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 제안하는 것은 이 정부 대책에 부응하는 저출산 보험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자, 좀 전에 이혼 방지 보험 제가 제안했죠. 자, 또 한 가지 제가 제안하는 보험은 저출산 보험 또는 저출산 방지 보험이 되겠습니다. 아니면 출산 장려 보험이 되겠습니다. 정부와 보험업계가 공동으로 연구를 해가지고 정부 대책의 첫 번째가 뭐였죠? 일가정을 양립한다. 그거였죠? 일과 가정 양립을 지원하는 보험을 개발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육아휴직 시 경제적인 지원을 하는 그러한 보험을 개발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정부 대책 2번째는 뭐였죠? 양육 문제였죠? 그래서 역시 보험도 양육을 지원하는 보험을 개발해야 됩니다. 그래서 아이를 낳는 것, 출산, 그리고 산모와 아이를 보호하는 것, 그 다음에 양육비가 많이 듭니다. 양육비를 지원하는 것. 자, 이러한 양육을 지원하는 보험을 개발을 해야 된다. 그 외에 출산을 장려하는 내용의 다양한 상품을 개발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정부 대책에 부응하는 저출산 보험 또는 출산 장려 보험을 개발해야 된다. 이 문제는 정부와 보험업계가 공동으로 연구를 해서 정책적인 보험을 만들어야 됩니다. 이게 제가 제안하는 저출산 보험입니다. 자, 지금까지는 이혼이랄지 저출산 문제, 자, 이런 문제를 생각해 봤는데 사실은 보험이 그렇게 막 또 심각한 내용만 다루는 건 아닙니다. 한 가지 재밌는 사례, 보험 사례를 한번 볼까요? 자, 제 버킷리스트 중에 하나가 알프스, 자, 스위스에 있는 알프스 산에 여행을 가는 겁니다. 그런데 이 알프스의 나라 스위스에 있는 독특한 보험이 하나 있는데 그 보험은 눈 부족 보험이라고 합니다. 눈 부족 보험. 이건 뭐냐면 만약 예를 들어 여러분이 알프스로 스키를 타러 갔는데 자, 잔뜩 기대를 하고 알프스에 갔죠. 그런데 하필 이때 눈이 내리지 않아서 스키를 타지 못한다면 실망이 굉장히 크겠죠. 자, 그래서
이 알프스에서는, 자, 스위스에서는, 어떤 보험을 개발했냐면, 눈부족 보험이라는 것을 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행객들이 모처럼 큰 맘 먹고 여행을 왔는데, 자, 눈이 없어서 스키를 못한다. 아니면 아름다운 설경을 구경하지 못한다. 자, 그러면, 그 여행이 상당히 분위기가 망칠 수가 있겠죠? 자, 그렇지만, 그런 여행객들의 실망을 덜어주기 위해서 보험사들은 위로금을 주는 보험을 개발했습니다. 그래서 보험사에서 보험금을 주는데 하루당 약 어느 정도의 일정액의 위로금이 지급이 됩니다. 그래서 눈이 없어서 스키를 타지 못하는 그런 애석함, 슬픔을 달래주는 그런 보험이 되겠습니다. 이처럼 보험은 꼭 심각한 문제뿐만 아니고 우리 일상생활의 다양한 곳에 다가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행이랄지 레저랄지 또 우리 일상생활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소소한 것들도 다 케어를 해주는 그런 것들이 보험입니다. 그래서 이 보험은 꼭 질병이나 사고나 뭐 이런 커다란 것에 대비하는 것만이 아닙니다. 자, 어쨌든 보험에 대한 오해 두 번째, 보험은 질병, 사고에만 대비하는 것이다 라는 것에 대해서 오늘 한번 생각해 보았고, 보험은 꼭 질병이나 사고 이런 커다란 문제만 다루는 것이 아니다. 그리고 오늘 제가 예를 들어서 이혼 방지보험, 자, 이게 우리나라에 도입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출산 장려보험, 저출산보험, 이거 보험 개발해야 된다. 자, 그렇게 오늘 제안을 해보았고, 또 눈부족 보험 같은 우리 일상에서 부딪히는 소소한 것들을 커버해주는 다양한 분야의 우리 실생활에 꼭 필요한 보험, 이런 것들을 많이 개발을 해야 된다라는 것을 오늘 제가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 이 유튜브를 보시는 정부 관계자들 또 보험업계 관계자들 계시면 이런 저의 제안 꼭 제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꼭 한번 생각해 주십시오. 출산 장려보험 꼭 필요하고 이혼 방지보험 꼭 필요하고 또 우리 실생활에서 아주 가까이서 즐길 수 있는 그런 보험 꼭 필요합니다. 자, 어쨌든 보험은 인간의 행복을 위해서 인류가 지금까지 만들어낸 최고의 제도입니다. 그리고 보험은 나의 행복뿐만 아니고 다른 사람의 행복까지 책임져주는 그런 매우 이타적인 성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보험을 통해서 인간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는 권리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보험은 남녀노소 누구나 누릴 수 있는 따뜻한 그런 보험입니다. 이런 따뜻한 보험에 대한 내용, 제가 저술한 따뜻한 보험이라는 책에 많이 나와 있습니다. 오늘 내용도 제가 저술한 따뜻한 보험, 이 책에 있는 내용 중에 일부입니다. 여러분이 네이버에 따뜻한 보험이라고 검색을 해보시거나 또는 아니면 유튜브에 따뜻한 보험 또는 김창기 교수 검색어를 넣으면 이런 이야기가 쭉 나옵니다. 오늘은 보험에 대한 오해 중에 한 가지, 보험은 꼭 질병, 사고만을 위한 것인가? 꼭 그렇지는 않다. 자, 제가 그런 내용을 쭉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오늘 강연은 여기까지 하기로 하고 또 다음 주에 다시 계속하기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